제가 저번에 잠시 언급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스피어가 이제는 미래 사용자 경험에 가장 확실한, 어, 그,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여러분 유튜브 가보시면, 한국 유튜버들이 미국에 가서 애플 비전 프로를 막 이제 조작을 해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심슨 가족 카드에 보면 사람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뭡니까? 이런 뭐죠? 이제 엑셀 기계를 갖고 막 돌아다니면서 좀비처럼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95년도에 나왔는데 이제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현실화되는 시대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상현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구체 건축물인데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겁니다. 사용자 경험 데이터와 미래 비즈니스와의 연관성을 체험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이 무언가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체험 데이터를 뽑아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의 비즈니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체험, 체험은 어디서 나오죠?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인간과 사물과의 관계 모든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본질, 인간이 원하는 심리학적인,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AI를 활용을 했을 때 뭐가 된다는 거죠? 엄청난 AI에 관련되어 있는 미래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을 AI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고 큰 타이틀로 언급을 한 거예요. 그거를 전제를 해놓고 이제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책을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자 전체적인 개념을 잡아 드리려고 앞에서 언급을 해봤고요. 그럼 앞으로 그럼 이 능력 즉 사용자 경험이라는 이 능력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미래지향적으로 접목을 시킬 것이냐.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겠죠. 그죠? 그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GI가 인간을 뛰어넘는 시대에 우리는 이제 온 겁니다. AGI, 즉,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AGI라고 하거든요. 일반 인공지능 혹은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학과 의학, 공학 등 모든 특히 기술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할 수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추론을 바탕으로 인간 직업의 많은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학습된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추론을 해서 이게 좋겠다 정도까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얘가 작동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인 영감이에요. 그 능력을 빨리 여러분들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셔야 앞으로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문학적인 나의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호기심이 발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 호기심이란 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바로 경험이에요. 내가 아무런 경험이 없이 이 호기심을 작동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어떻게 되죠?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고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죠. 욕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호기심에서 나오는 거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부산은 도로가 참 운전하기 제일 힘든 도시가 부산입니다. 그죠? 갑자기 1차로로 가는데 갑자기 차선이 직진이었는데 갑자기 좌회전이 되고 그래요. 예. 진짜 환장합니다. 부산은 특히 제일 악명이 높은 동네가 두 군데. 저는 제 생각은 두 군데. 어디에? 첫째, 부산항대교. 특히 영도 램프에서 올라올 때 진짜 스릴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부산 분들 대단한 게 어때요? 그걸 또 2층 버스를 몰아. 거기에 램프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거 롤러코스터 탈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 그거만 타도 롤러코스터야. 아, 근데 진짜 신기했거든요. 제가 볼 때 왜 부산에서 운전을 하면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다. 저는 지금 맨하탄은 제가, 내비게이션 없이 저는 맨하탄을 운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산보다 맨하탄 운전이 더 쉬워요. 왠지 아시나요? 부산이 그만큼 전 세계 가장 어렵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전 세계 버스 기사 중에서 가장 운전하는 기사는 제가 볼 때 부산 운전 버스 기사, 특히 저기 삼복도로 다니는 86번 버스 기사분이에요. 제가 90년대 학번이잖아요. 제가 90년대 그때 당시에 버스 다 수동이거든요. 스톡인데 어떤 한 아저씨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저씨냐. 한 손에 담배를 피시고 담배를 피시고 한 손에 그, 그 뭐죠? 발은 옆에 그 뭐죠? 데크에 올려놓고 그냥 담배 피시면서 뽕짝 들으면서 있잖아요. 그 꼬불꼬불한 길을 운전을 하시는 거야. 지금으로 치면 제정신이 아닌 건데 벌써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했다는 게 부산의 요 드라이버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저도 역시 부산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맨하탄에서 과감하게 운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부산의 별의별 경험, 데이터, 특히 뭐가 유명해? 트레일러들 엄청나잖아요. 일명 트레일러를 한번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물쇠 안 채우잖아요. 일명 짜부되잖아요. 특히 저기 우암동의 그 로터리 쪽에, 그죠? 그쪽으로 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제가 그걸 알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경험을 했어요? 맨하탄에 바로 접목시키. 맨하탄의 이 부분에, 맨하탄은 한번 운전을 해보세요. 진짜 사이코들이 많아요. 예.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느낌이, 아, 이때쯤 되면 사람들이 지나다닐 것이다 해서 항상 속도를 늦추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안 납니다.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별의별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운전을 했더라면, 과연 제가 맨하탄에서 운전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왔다? 아, 부산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때 튀어나오더라. 라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맨하탄에서 특히 핍스 에비뉴, 그 복잡한 핍스 에비뉴에 몇 번가에서 이때쯤 사람이 튀어나올 것이다 라는 뭐가 있어요? 호기심, 의문이 생기잖아요.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운전을 하거든요. 전 내비 안 믿어요, 맨하탄에서는. 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부산의 예를 들었지만, 경험은 단순히 해보는 걸 의미하지 않고요. 행함으로써 어려움을 찾아내거나 해결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운전하면 진짜, 어, 저도 막 욕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 막힐 때는. 하지만 그거를 참았기 때문에 맨하탄, 끔찍합니다. 예. 30km, JFK 공항까지 가는데 5시간 걸리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겨내고 했다는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운전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맨하탄을 다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리다 보니까 이러한 그릴 수, 전체를 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번 책 쓸 때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저 경험은 있네요. 그 인내 속에서 뭐가 나온다? 바로 인문학적인 성찰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도 뭐죠?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왜 악처였죠? 예. 맨날 돈 안 벌어오니까. 그래서 맨날 바가지 긁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그 부인의 바가지를 이겨내면서 뭡니까? 진리를 깨달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 예, 댓글이 기가 막히네요.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전부 공감하시네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부산 얘기 너무 오래 하면 그러니까. 자, 넘어가서. 그래서 기발한 질문은 어디서 난다? 다양한 경험에서. 즉, 이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예. 질문력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대표적인 유튜브죠. 자, 이거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데요. 아까 푸바오 영상 185만이잖아요. 그거 수익이 한 5천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 영상 하나가 5천 달러예요. 예. 그 푸바오 영상 중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푸바오 영상 안 찍는데 저희들 다음에
이걸 좀 알려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기본으로 요즘 한 20만에서 25만 영상 하나 나오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볼 때 한 달에 못 벌어도 최소 2, 3천 원 벌 거예요. 유튜브로만 하는데도. 예. 왜 그럴까요? 예, 푸바오 영상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노출될 것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엑기스 좀 몇 가지 알려줬거든요. 지금 잘하고 있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자, 생생한 AI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저번 특강에서 그,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이 미드저니 갖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갤러리에서 했다라고 하죠. 갤러리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전시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프롬프트를 잘 작성을 해서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렸을 때 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수익이 되는 세상에 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뭐죠? 생성형 AI 프롬프트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미국에 있어요.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프롬프트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기발한 질문, 즉 기가 막히게 이런 디테일이 디테일이 악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디테일이 기가 막히게 잘 짜여졌을 때 바로 뭐죠? 나의 수익과 100% 이게 연동이 된다는 것이죠. AI는 호기심진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하면서 잠시 쉬어갈 건데요. AI는 왜 호기심진이에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진이야 나와라 나와 하니까 항상 뭘 해요? 알라딘에서 지니한테 항상 요구를 하잖아요. 나 부자가 되고 싶어. 배고픈데 뭘 갖다 줘.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유심 보세요. 이제 그 질문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무엇을 도와달라. 예. 그 영상을 보면서, 그 알라딘 영상을 보면서 이 지니한테 요구하는 그 디테일이 아주 섬세해지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섬세해지다 보니까 바로 이 알라딘 영상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AI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겠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벌써 이 영화 나온 지가 옛날 영화 말고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신작 영화가 있거든요. 그 알라딘 보면서. 그래서 알라딘의 지니처럼 AI는 우리는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니, 일명 집사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역량이고, 우리의, 뭐라고 하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잠시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러니까 10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계속 남겨줘. 어차피 제가 우리 회장님한테 질문 받은 거 뒤쪽으로 빼놨어요. Q&A는. 질문이 12개던데. 예, 네, 잠시 한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강의 들으면서 내용도 참 좋았는데요. 계속해서 유튜브 떡상은 비밀은 뭘까?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뭐 유튜브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예, 이게 이제 유튜브가 가장 AI가 보편화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드린 것 뿐입니다. 예, 네, 예, 나머지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다시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게 사실 오프라인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도, 또 하시는 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요. 모두 에너지 딱 내셔가지고, 어, 박수 한번 치시면서 오늘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이제 얼마 없는데 할 내용은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나가도록 할게요. 예, 이제 포인트 위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Q&A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 우리에게 가장 인간다운 능력을 요구받고 있어요. AI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AI는 인간다운 능력이 가장
극대화됐을 때 AI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인간다움 자체를 그 능력이 최저로 떨어진 상태에서 AI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바로 AI의 종속이 된다. 그래서 항상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와 동시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라는 게 단순하게 직업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AI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이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꾸 그 게임이 만들어 오는 메커니즘이죠. 일종의 알고리즘의 하나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게임 회사들이 당연히 뭐죠? 중독되도록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전략을 세워서 게임을 한다? 그럼 컨트롤 돼요. 뭐, 내가 그냥, 그래픽 디자인을 멋져서 한다. 다 됩니다. 근데 생각 없이, 재밌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져드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도 똑같잖아요. 유튜브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면 어떻습니까? 몇 시간 그냥 보내게 돼요. 생성형 AI라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재밌네? 명령 내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그 어떤 부가가치 주지 않는다는 거. AI 시대의 중앙관리자의 종말이에요. 최고만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최고라는 거죠? 정말 이 AI를 활용을 제대로 하든가, 안 그러면 AI 그 시스템을 만드는 프로그래머로서 최고가 되든가, 예. 비즈니스적으로 최고가 되든가, 이렇게 돼야죠. 어정어정하게 된다면 결국 AI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1대 9, 제가 저번에 챗GPT 질문이 돌이되는 세상에서 1대 9의 세상이 온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 시대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1대 99가 이제 완전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오고 있어요. 이 챗GPT 때문에. 미래 신입사원 업무는 고위관리직의 것과 비슷했을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AI 시대라고 겁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AI한테 이길 수 있어. 앞으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AI 시대가 오게 되더라도 새로운 직업이 생길 거야. 제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 좋습니다. 새로운 직업이 생기겠죠. 근데 총량으로 한번 봅시다. AI가 하게 되면 100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직업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직업의 양이 지금만큼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딱 던지니까 답변을 못해요.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1대99의 법칙. 그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학생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는 이런 세상에서 안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답이 없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최고만 살아남는 시대라는 거고, 그렇다고 경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최고가 된 나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 내가 AI에 통제당하지 않고 내가 AI를 리딩했을 때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지, 남을 이기겠다고 해가지고 남을 짓밟거나 하는 건 절대 최고가 되지 않습니다.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AI 시대의 필요 역량이 7가지인데,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능력은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MS에서 조사를 한 미래 역량이에요.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AI와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